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5 신곡동 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랑이님 반갑습니다. 호랑이님은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가지고 계신 릴의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 관리란 무엇인가요? 낚시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고요. 필드나 토너먼트 시에 예기치 못한 장비 트러블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기가 가진 장비의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며 그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선 조치가 바로 릴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릴 관리의 유의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릴 관리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한테 자주 이렇게 보이는 문제점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낚시를 마치고 나서 낚싯대에 릴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은 채로 낚싯대 그대로 차에서 보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릴풋이라든가 이쪽에 낚싯대와 고착 상태가 생기게 되고, 또 드랙을 잠가놓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이 안쪽에 드랙 패드가 얇아짐으로써 차후에 낚시를 하실 때 드랙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낚시가 끝나시면 반드시 릴을 분해하셔서 드랙을 다 푸신 채로 실내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적재적소에 오일과 그리스를 도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의 오버홀과 세척을 통해서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일 도포 과정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릴의 기본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신 건가요? 세 부분으로 나눠졌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풀 부위, 스피닝 릴의 가장 핵심적인 이 드랙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라인이 감겨지는 이 스풀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바디 부분에서 회전력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회전을 하는 로터 부위가 있습니다. 이 로터 부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라인 롤러가 있고요. 또 라쳇이 있습니다. 베일 라쳇 시스템이죠. 그리고 가장 복잡한 바디 부분입니다. 바디 부분. 이 바디 부분은 사람의 힘을 직접 받아들이는 부분이라 릴에 있어서 가장 고장도 많이 나고 마모도 굉장히 빈번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정비를 하실 때에는 이 바디 부분은 정비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오염 부분만 걸레로 닦아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핸들 부위가 있는데요. 이건 튜닝 핸들이네요. 핸들 부위 역시 이쪽 안쪽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합 부위도 깨끗이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안쪽에 회전 부위에도 오일을 살짝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드랙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랙 캡을 여시고요. 이 드랙 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관하시고,
이 안쪽을 보시면 굉장히 윈도가 좀 있네요. 안쪽을 보시면 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각형의 핀이 있습니다. 사각형의 핀. 이 핀을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안쪽으로 오므려서 바깥으로 탈거를 합니다. 자, 쉽게 탈거가 되죠. 굉장히 많은 보풀이 지금 일어나 있죠. 네, 이렇게 탈거를 하시고 안쪽에 있는 커버를 벗겨내시면, 지금 이 제품은 시마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계신 시마노 14 스텔라 1000S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커버를 벗겨내시면 안쪽에 이게 베어링 하나와 이렇게 하얗게 속살을 드러낸 드랙 패드가, 드랙 와샤가 있습니다. 이거는 펠트 소재로 된 섬유 소재입니다. 일종의 그 자동차로 따지면 라이닝 같은 건데요, 소모품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릴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랙을 조여놓은 채로 보관하시게 되면 이게 꽉 눌려 있는 상태로 보관이 되고, 이 드랙 패드는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줄이 난 것 같이 눌려 있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점점 얇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물론 소모품이니까 교체를 해주셔야 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오래 사용하셔야 되니까 드랙을 풀러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보시면 베어링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보풀이 많이 묻어서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저기 밀어서 베어링을 빼시고요. 이 안쪽의 오염은 면봉 같은 걸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굳이 파츠 클리너 같은 케미컬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중이시고 보관이라면 파츠 클리너로 깨끗이 닦아내야 하지만, 이런 파츠 클리너로 분사를 해서 닦아내야겠지만 지금은 시즌 중이므로 어차피 추가 도포라 면봉 같은 걸로 보풀이나 잔여 그리스를 깨끗이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에도 묻어있는 오염 같이 닦아주시고요. 스프를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활한 드랙 시스템을 위해서. 한쪽도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스풀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닦여졌네요. 요 커버입니다. 깨끗이 닦아서 보풀과 잔여 그리스를 제거해 줍니다. 이게 좀 험하게 쓴 릴인가 보네요. 굉장히 더럽네요. 우리 PD님 릴입니다. 커버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베어링도 한번 닦겠습니다. 이렇게 보풀을 닦아서 극세사 수건도 괜찮고요. 면 수건도 괜찮고, 근데 저는 이제 극세사를 추천드립니다. 보풀도 나지 않고요. 차량용 극세사면 더 좋겠죠, 닦으실 때는. 그래서 베어링도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요. 핀이 있었네요. 핀 굉장히 더럽죠. 우리 PD님 릴이에요. 핀이 원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더 깨끗이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더러워서. 자, 이 핀은 제조사마다 모양이 다르고요. 또 같은 제조사 하더라도
릴 사이즈에 따라서 또 핀이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요. 십자가 모양도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므리면 빠지고 벌어지면 체결되고, 그래서 각 모퉁이에 체결 부위가 있으니까 딱 체결되면 이 커버가 더 이상 빠지질 않습니다. 커버를 체결하기 위한 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핀을 정확하게 제자리에 채우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빠져 있으면 드랙 성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릴에도 스풀에도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이 핀을 정확하게 결착하실 때는 정확하게 내 귀퉁이가 잘 조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닦아 놓으시고요. 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 드랙 패드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시즌 오프 하시고 보관하실 때는 파츠 클리너로 깨끗하게 닦아서 집어넣어야겠지만 지금 시즌 중이므로 추가 도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랙 패드를 추가 도포를 합니다. 추가 도포를 하시는 요령은 뭐 집에 흔하게 가지고 계시는 수채화 붓 괜찮고요. 이 붓솔이 기름을 먹지 않는 그런 붓이면 가능합니다. 작은 붓으로 너무 많이 도포하신다고 드랙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얇게 고르게 도포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도 이게 드랙 패드가 많이 말라 있는 편인데요. 이게 이제 발라지면 살짝 반투명 색이 나옵니다. 자, 이쪽은 발라진 것과 안 발린 쪽인데요. 차이가 확실하죠? 그래서 추가 도포합니다. 잘 펴서 바르고 뒤집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줄무늬가 가 있죠? 이 드랙을 눌러놓고 보관하신 경우입니다. 드랙을 풀어놓고 보관을 했다면 이런 줄무늬가 생기지 않겠죠. 이미 이 패드는 조금 눌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니까요. 도포를 합니다. 얇게. 이 정도만 골고루. 자세가 안 나오니까 제가 도포가 잘 안 되네요. 지금 바르시는 게 뭐예요? 참, 요거는 제가 이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반드시,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이 드랙 그리스입니다. 드랙 그리스를 왜 가지고 계셔야 되냐 하면, 보통 아무리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도 릴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면 드랙이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평소에도 자기가 그 릴을 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낚시를 하시는 분이면 드랙 정도는 낚시를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신 후에 드랙 그리스를 지금처럼 이렇게 보충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말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필드에 나가서 낚시를 하시는데 드랙이 말썽이 있어서 송어와의 파이팅을 못한다면 굉장한 낭패겠죠. 스트레스고.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드랙 정도는, 다른 건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드랙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드랙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드랙 그리스를 쓰셔야 됩니다. 이 드랙 그리스는 시마노의 DG01이라는 드랙 그리스고요. 시마노사 정품 드랙의 전용 그리스입니다. 이걸 사셔도 되고요. 뭐 다이와 거를 쓰신다고 하시면 지금은 없지만 다이와용 토너먼트 그리스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노멀 드랙 그리스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다이와에서 나오는 하이엔드 릴급에 사용되는 드랙 그리스는 오토 드랙 시스템으로 이 노멀 그리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오토 드랙 구리스는 그 전용 구리스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그 위에 이 노멀 구리스를 도포를 하시면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드랙이 아예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와 측의 하이엔드 릴을 쓰시는 분들은 이 노멀 구리스를 사지 마시고 오토 드랙 구리스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끔 요 패드에 튜닝을 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일반 뭐 사제 카본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계열의 그 와셔 패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노멀 구리스를 도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저점도 오일을 한 달에 2방울 정도 도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랙 구리스는 DG01번, 시마노 DG01번, 시마노 릴이기 때문에 시마노 정품 구리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DG01입니다. 이건 구형이고 이건 신형입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튜브형으로 나오네요. 이쁘게. 그래서 자, 패드를 넣으실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뜨거나 구겨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면에 평평하게 잘 깔리도록 드랙이 골고루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어링에는 오일을 도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어에는 구리스, 베어링에는 오일. 이렇게 요 베어링도 안에는 사실은 구리스가 들어 있습니다. 구리스가 조금씩 비산되고 그 비산되는 부분을 오일로 채워줌으로써 회전력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에는 오일을 떨궈 주는데요, 많이 떨구시면 안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또는 2방울 떨궈 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베어링을 넣으시고요. 아까보다 굉장히 깨끗해졌죠. 네. 이렇게 촉촉하게 모이스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위에 덮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한 70-80%는 도포가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핀을 이 안에 넣습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할 점이, 이 핀은 약간 스프링 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이렇게 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조립을 하다가 날아가 버리면 멘탈도 같이 날아가요. 이거 찾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날아가지 않게 손으로 잘 잡으면서, 촬영 중에 날아가면 큰일 나겠죠. 잘 껴졌네요, 다행히. 보시면 내 귀퉁이에 정확하게 결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내 귀퉁이에 정확하게 조립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런 핀셋, 1차 핀셋으로 하겠습니다. 1차 핀셋을 이 커버 안쪽에 살짝 꽂아 넣으시고요. 돌려보시면 됩니다. 돌리시면 좀 뻑뻑하게, 이렇게 뻑뻑하게 돌아가면 제대로 체결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조립을 하시고요. 네, 캡도 살짝 닦아서 이 안쪽에 마찰되는 부위에 구리스를 살짝 바르겠습니다. 여기에 구리스를 살짝 도포해 주세요. 그래서 커버는 이렇게 하시면 평소에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드랙 추가 도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필드에서 드랙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